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아기를 이렇게 재워놓고 남편은 강아지랑 산책을 나가서 오랜만에 책상에 앉아서 영상을 켜봤습니다. 이제 유튜브에 여기민에 대한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해외살이가 8년 정도 됐는데 이쯤에서 한번 해외살이의 장단점을 정리해보고 또 여기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단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해외살이의 단점은 곁에 가족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실 최근까지 가족이 곁에 없다는 걸 크게 느끼지도 못했고 그게 단점으로 다가오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한국에 자주 가기도 했고 또 카톡을 자주 맨날 하고 이렇게 영상통화도 하고 하다 보니까 가족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기를 낳고 보니까 가족의 빈자리들이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아기 낳고 엄마가 2주 동안 놀러 오셨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는데 조금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기약 없는 헤어짐 같이 느껴져서. 제가 호주에 강아지도 있고 아기도 있다 보니까 한국에 예전보다는 자주 가지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는 조금의 이제 현타가 조금 있었고 또 제가 이제 급한 일 있거나 그럴 때 아기를 잠깐 이렇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입니다. 사실 이제 8년차가 되다 보니까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어 때문에 큰 불편함은 크게 없어요, 사실. 근데도 이제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일 처리를 해야 한다거나 전화를 해야 할 때 조금 아직도 긴장감이랑 부담감이 있어요. 뭐 남편이 교포라서 이게 웬만한 일은 다 본인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모든 일을 다 시킬 수는 없어서 제가 아기 관련된 일이나 강아지 관련된 일은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한국에서도 짜장면 주문할 때도 긴장이 돼가지고 막 대본 쓰고 그러긴 했어요. 근데 그런 성격인데다가 이제 그걸 영어로 하려니까 아직도 조금의 긴장감이 남아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걸 익숙함의 부재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한국에서 20년을 넘게 살다가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막 먹고 싶은 거나 그런 게 다 한국 음식이에요. 시드니에 한국 음식점 정말 많고 웬만한 건 다 있긴 해요. 최근에 신전도 생기고 두끼도 생기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왜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겨울에 먹는 붕어빵, 호떡 그런 것들이 너무 그립고 또 막 유튜브만 봐도 새로운 음식들이 막 나오면 너무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임신했을 때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롯데리아 대리버거랑 피자스쿨 고구마 피자였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어요, 임신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한국 육아용품이 정말 최고더라고요. 호주도 물론 있을 건 다 있어요. 필요한 건 다 있긴 한데 한국 육아용품들은 없어도 괜찮긴 하지만 있으면 삶의 질이 쭉 올라갈 만한 그런 육아 아이템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리고 품질도 정말 좋고요. 특히 손수건 같은 게 한국에 제가 임신했을 때 저희 시어머니랑 저희 엄마가 손수건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걸 쓰다가 많이 버려야 됐었어요. 이제 아기가 거의 9개월 돼가다 보니까 또 보내달라고 하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서 썼는데 역시 한국 제품을 따라오질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다문화 사회라는 점인데요. 그게 왜 단점이야? 장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호주가 다문화 사회라는 점 때문에 제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도 맞는데 이건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조금의 불편함?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은 이민자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이나 생활 방식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잖아요. 한국인이라는. 물론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갈등도 당연히 있긴 하지만 근데 호주는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조금의 문화 차이들 때문에 오는 불편함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공공장소에서 특히 트레인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한다든지 또 어떤 문화는 밥을 먹으면서
코를 푸는 게 오히려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코가 나오면 그 앞에서 코를 풀 수는 없잖아요. 식탁 앞에서. 화장실 가서 코를 풀고 오는데 우리 어떤 문화들은 밥 먹다가 자리를 뜨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조금의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장점은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수에 조금 더 관대하고 느려도 그런가 보다 또 늦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해도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다고 다음에 여기서 배웠으니까 다음에 안 하면 되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아기 키우기가 정말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당연히 노키주종 같은 건 당연히 없고요. 근데 이제 부모가 알아서 구분을 해서 다니는 것 같아요. 물론 좀 아기를 데리고 가기 좀 그런 식당에 아기를 데리고 가도 물론 하이티가 다 있고 그래서 거부를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아기한테 조금 더 관대하다는 거? 아기가 울어도 그냥 귀엽게 봐주고 아기들이 조금 뛰어다녀도 그냥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이제 나라 자체가 되게 가족 중심 사회예요. 그래서 회식 같은 것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회식 같은 게 있어도 회식이라기보다 그냥 팀 런치를 하고 저녁에 해도 되게 자유로워요. 가고 싶은 사람만 가고 빠지고 싶은 사람은 빠져도 되고 의무가 아니에요. 같은 맥락으로 육아휴직이 너무나 당연한 문화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육아휴직을 쓰면 좀 민폐라는 그런 인식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오히려 육아휴직이 너무 당연한 거고 오히려 축하해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선물도 주고 1년 후에 보자 그냥 이렇게 잘 보내주는 문화고 돌아오면 당연히 내 자리는 남아있고 또 남편도 육아휴직을 쓰는 게 너무너무너무나 당연한 문화입니다. 물론 일하는 회사마다 남자에게 주어지는 육아유급 휴직의 기간의 차이는 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 유급 육아휴직보다 남편 유급 육아휴직이 훨씬 길었어요. 남편 회사 같은 경우는 남자건 여자건 똑같이 유급 육아휴직 6개월을 받거든요. 남편도 당연히 육아휴직을 같이 시작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문화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제가 앞서서 단점에 영어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단점일 뿐이지 다른 원어민들한테는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어민들은 제가 아무리 개떡같이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만 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영어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크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오셔서 막 뱉다 보면 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장점은 반려견을 키우기가 참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처음에 사실 호주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장 처음 하게 됐는데요. 일단 나라 자체에 공원이 정말 많고 공원뿐만 아니고 일반 그냥 길가에도 다 잔디가 있고 하다 보니까 강아지들이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공원에서도 50m마다 배변 봉투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이 먹는 개수대 옆에도 이제 강아지도 먹을 수 있게 조그맣게 마련이 되어 있고 이제 카페에 가도 이렇게 테라스 좌석에는 거의 다 강아지가 갈 수 있어요. 웬만하면. 그리고 물론 강아지를 더 훈련을 잘 시키는 것도 맞아요. 잘 시켜야 되는 것도 맞는데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나 그냥 이렇게 걔한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나치고 만지고 싶으면 주인한테 먼저 와가지고 허락을 받고 만지고 이러는 그냥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강아지도 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본 장단점은 여기까지고요. 이걸 다 토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여기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물으시면 저는 없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정말 남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성격이기도 했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여가지고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호주에 온 이후로 삶의 만족도가 많이 높아지기도 했고 기분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저도 조금씩 더 이렇게 내려놓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나라를 바꾼다고 내 자신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제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남이 나에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저도 바뀌기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경도 쓰고 다니고 좀 더 편하게 나답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리고 또 만약에 호주뿐만 아니고 이민이라는 자체를 추천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도 쉽게 추천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민이라는 게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특히 비자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가장 해결되기 어려운 게 비자 문제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돈도 많이 깨지고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을 거고 이 이민법이 굉장히 자주 바뀌기 때문에 내가 시작했을 때는 이민이 쉬웠을지 몰라도 내가 막 그걸 끝낼 시기에 또 이게 쉬율이란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수들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많이 클 것 같고 또 사실 해외라고 해서 여기가 천국은 아니거든요. 가끔 이제 한국을 벗어나서 이런 서구권에 사는 걸 유토피아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절대 유토피아는 아니라는 거.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조금의 차이들이 있는 것 뿐이지. 저도 사실 오페라 하우스나 가야 내가 맞다 시드니 살고 있었지 라고 느끼지. 이렇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내가 시드니에 살고 있구나 막 이렇게 크게 느끼는 바는 없어요.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만나요.